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한 그래프가 하나 있고, 그다음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한 게 있냐면 곡선과 만나면서 곡선을 따라서 내려온 그래프, 이렇게 총 3개가 있죠, 그래프가.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밑에 게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있는 게 요게 니은. 그죠? 그다음에 밑에서 움직인 게 디귿.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이제 A, B, C 3개를 갖다 매칭을 하는 건데, 공기만 넣은 녀석, 일단 공기만 넣은 녀석과 공기와 물을 넣은 녀석의 차이는 뭐냐면, 물을 넣었다는 건 수증기를 만들 수 있는 수증기 공급원을 플라스크 안에 넣었다는 얘기니까, 물을 넣지 않은 거에 비해서 물을 넣은 게 수증기압이 조금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수증기가 이제 유입이 더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과 디귿을 비교했을 때 디귿의 수증기압이 낮은 거니까 이게 뭐만, 그죠? 공기만 들어있는 A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역과 니은을 보시면은, 기역은 지금 니은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태냐면, 곡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방울을 못 만들고, 쉽게 말해서 응결을 못 일으키고, 어떻게? 수증기 상태로 계속 머무는 겁니다. 공간이 허락하고 있는 수증기의 양보다 더 많은 수증기가 계속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죠. 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과포화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실제 이런 환경 속에서 보통 포화 상태, 습도로는 100%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방울이 잘 맺히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가 공기가 워낙 맑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공기 속에 부유물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응결의 역할을 해야지만 과포화 상태가 아니라 응결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있었죠. 그죠? 평가원 기출문제도 있었듯이 기역 같은 경우가 바로 응결핵이 없는 상태, 즉 응결핵이 없는 어떤 과정? 예, 바로 B에 해당하고요. 바로 C, 그렇죠. 곡선에 닿자마자 바로 응결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수증기가 물로 바뀌어서 수증기압이 줄어드는, 그렇죠? 요만큼이 물로 형성된 거겠죠. 예, 물방울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과정을 겪은 니은이 바로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 중 니은에 해당하는 게 실험 과정 C에 되겠습니다. 그죠? 응결핵을 포함하고 있는. 자, 그래서 지금 A, B, C 중에 C 내부만 뿌옇게 흐려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니은이 C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보기 기역 보면요. 주사기의 피스톤을 당기는 것은 공기가 상승하는 거고, 공기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열 팽창하죠. 당연히 기역은 오름보기. C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디귿이다. 니은이다. 예, C에서 일어나는 변화 니은이다. 잘 짝지어져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옳은 것 되겠고요. 디귿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디귿에서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디귿은요, 플라스크 내부에 물을 전혀 넣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수증기를 뭐 어떻게 공급받을 곳이 없겠죠. 수증기량이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고 수증기량은 항상 유지되고, 이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귿은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으로 되어 있는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문제 19번은 그림에 비해서 그림은 굉장히 뭔가, 대단히 살벌한 느낌을 주는데요. 문제 자체는 자료 해석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배경식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요.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 주어진 조건이 어떤 상황이냐면, 해수면이 현재보다 200m 낮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지금보다 200m 낮아진다.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해저 지형으로서 지금 깊이가 한 200m 되는 지역들이 전부 다 바닷물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그림 보시면 황해가 아마 다 육지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남해 바다가 대부분 다 육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죠? 지금 거기에 보시면은 남해 바다 쪽에 가장 깊은 게 200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태평양의 해수가 동해로 유입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태평양의 해수가 보통 어떻게 동해로 유입이 됩니까? 그죠? 남해를 거쳐서 유입이 되죠. 근데 남해가 육지로 다 들어가게 되면, 그죠? 바다가 막히게 되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자, 그렇게 되면 바닷물이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동해로 유입되는 것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 되겠고요. 니은. 한반도 동해안의 대륙붕이 현재보다 더 넓게 발달할 것이다. 자, 대륙붕이 넓어질 거냐 좁아질 거냐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림상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육지입니다. 그죠? 대륙붕이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바다 특징이 뭐냐면 대륙 사면이 급격하게 바로 발달을 심해져로 갑니다. 그죠? 대륙대 가면서. 이때 지금 바닷물이 한 요 정도라는 얘긴데요. 지금 대륙붕의 깊이가 한 200 정도라고 치면요. 해수면이 지금 200m 이하로 내려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대륙붕이 있을 리가 없죠. 대륙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넓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동해바다에서도.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 되겠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 황해, 자, 지금 문제 19번 풀고 있는 겁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 황해 해저면이 해수면으로 노출될 것이다. 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황해는 전부 다 80m, 100m 기껏해야. 대륙붕, 현재도 대륙붕이기 때문에 전부 다 노출될 것입니다. 육지 형태로요. 그래서 옳은 것은 보기 기역 디귿 엮어놓은 보기 3번이 옳은 보기 되겠습니다. 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20번 문제 역시 좀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첫 문이죠. 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림은 조금 여러분들 보시면서 풀면은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왼쪽에 그림이 좀 먼저 그려놨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 당연히 문제에도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현재 시점에서의 지구, 금성, 목성, 화성 위치, 상대적 위치들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에 공전주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1년 후에 해질 무렵 서쪽 하늘, 그죠? 예. 1년 후에 해진 직후 서쪽 하늘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은 1년 후에 이 천체들이 어디에 있을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자, 먼저 1년 후에 지구요. 예. 지구 굉장히 당연하게도 1년이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자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자리에 있고요. 금성 같은 경우에 공전주의가 0.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년 동안 한 바퀴를 돈 다음에, 그죠? 공전주의가 0.6이니까요. 한 바퀴를 도는데 0.6만큼 걸리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0.6 동안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럼 0.4년이 남잖아요. 0.4년이면은 이 공전주기의 3분의 2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3분의 2? 그럼 이제 자신의 공전 궤도를 한 3등분 해가지고, 그죠? 3등분 정도 해가지고 3분의 2 지점쯤 가서 여기에 금성이 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거죠. 이 위치가 이제 금성의 나중 위치, 1년 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화성 한번 보면요. 이 화성이 지금 1.9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한 2쯤이라고 볼게요. 예. 1.9나 2나, 그죠? 예. 그래서 이제 2년이니까 지구의 2배니까 2바퀴를 돌았다는 얘기죠. 화성은 어떻게? 그죠? 한 바퀴 반시계로 2바퀴 돌아서 뭐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공전주의가 2년이니까 1년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착각했네요. 자, 공전주의가 2년이니까 1년 동안에 반바퀴밖에 못 돌죠. 예, 반바퀴.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화성은 공전주의가 2년이니까요. 2년 동안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바퀴밖에 못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반바퀴 돈 위치에 이렇게 화성이. 예. 화성은 마르스니까요. M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목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약 12년 정도 되죠. 11.9니까 약 12년 정도를 우리가 근사해서. 그럼 이제 1년이면은 본인의 공전 그 궤도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큼밖에 못 움직이겠죠. 그죠? 12분의 1. 마침 보조선이 그어져 있는데, 예, 그림이에요. 보조선이 그어져 있는 거에 의미 12분의 1이면 이제 이렇게 점선상에서 한 요 정도밖에 못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목성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목성이 있죠. 목성은 주피터니까 J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1년 후에 지금 상대적인 위치란 얘기죠. 지구는 이제 처음 위치랑 똑같은 데 와 있고요. 해질 무렵, 자, 해질 무렵 어떻게? 이렇게 관측자, 해진 직후죠. 관측자를 세웁니다. 그죠? 관측자 세워요. 자, 관측자를 세워놓고 서쪽 하늘. 자, 관측자 이렇게 서 있을 때 동쪽이 이쪽. 그죠? 동쪽이 이쪽. 서쪽이 어느 쪽? 그죠? 이쪽이 서쪽이죠? 네, 서쪽. 자, 이쪽이 동쪽. 이쪽이 동쪽. 저 위쪽이 서쪽. 그죠? 네. 이쪽이 남쪽. 자, 문제에서 어딜 물어봤냐면, 자, 이쪽이 남쪽. 그죠? 네. 문제에서 어딜 물어봤냐면 서쪽 하늘 물어봤죠. 서쪽 하늘. 서쪽 하늘. 네. 서쪽 하늘에 지금 딱 봐도 누구밖에 없냐면 이런 애들은 없고 누구만 있습니까? 금성밖에 없죠. 금성. 네, 그렇죠. 바로 서쪽 하늘은 누가 보인다? 금성이 보이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수능 올해 201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 20문항을 우리가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도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래서 그런 거구나.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실수했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고요. 결과에 승복할 수도 있을 줄도 알아야지만 또 우리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였을 때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다 맞은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조금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수능이 끝났잖아요. 잠깐 마음의 여유를 또 갖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수능 해설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일럼 지구과학의 김지혁이었습니다.